춘천시 북산면 한 주택에서 소방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 속초 간 철도 건설이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춘천 구간은 지하로 확정됐는데 추가역 신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차 등교 개학과 함께 발열과 기침 등으로 등교하지 않거나 귀가 조치됐던 학생과 교직원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시설 가동이 줄면서 석탄 발전소들이 발전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악화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속초까지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고속화 철도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춘천 구간은 지하로 확정됐는데 4.15 총선 때 이슈가 된 퇴계역과 북춘천역 신설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이어지는 고속화 철도. 시속 250km로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30분 안팎이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개통 목표는 2026년. 총 사업비 2조 2,840억 원으로 모두 국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체 8개 공구 가운데 입찰이 공고된 6개 구간에 이어 기술 난이도가 높은 춘천 지하 구간과 미시령 구간도 이달 말 발주될 예정입니다. 동서 고속화 철도 구간 가운데 유일한 지하 구간은 이곳 춘천역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춘천역에서 소양강 아래를 지나 우두동 방향으로 6.5km가 지하 구간으로 운행됩니다. 이어서 화천역은 간동면 간청리, 양구역은 양구 파리, 인제에는 북면 원통리와 용대리에 인제역과 백담역이, 속초역은 노학동에 새로 지어집니다. 역 위치를 놓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정확한 역 위치는 설계가 끝나는 내년 말 이후에나 공개될 전망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허영 당선인이 공약을 내건 퇴계역과 북춘천역 신설은 현재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추가역 신설 문제가 불거질 경우 사업 전체가 틀어질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온 후에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추가역을 신설할 경우 일단 경제성이 확보돼야 하고 경제성을 입증하더라도 원인자인 춘천시가 50에서 10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하의 역을 신설할 경우 통상 500억 원에서 7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역 신설의 경제성 확보, 즉 BC가 1.0 이상 되어야 하며 경제성 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는 원인자가 검토 후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도심철도 역간 최소 거리 규정은 없지만 고속철도의 경우 역간 적정 거리는 55km. 상설역이 아닌 복합센터 개념의 역을 짓는다 하더라도 기존 남춘천역과 춘천역 간 거리가 차로 3km가 안 될 정도로 짧은 것도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손쉽게 군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던 군소음법이 알고 보니 오히려 규제를 더하는 법이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피해를 보상하는 대신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데요. 주민들은 지역 개발을 막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최근 국방부가 공개한 군소음법 시행령안입니다. 소음 정도에 따라 3개 구역으로 나눠 1종 구역은 월 6만 원, 2종은 월 4만 5천 원, 3종은 월 3만 원의 보상금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주민에게 지급됩니다. 매일같이 시달리는 군소음에 대한 말 그대로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군소음법은 월 몇만 원의 보상금을 쥐어주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군 비행소음이 가장 심한 일종 지역은 주거시설은 물론 교육, 의료시설, 공공시설, 공장이나 창고까지 군사시설이 아니면 아무것도 짓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 2종은 방음시설 시공을 조건으로 증축과 개축만 가능합니다. 시설물 용도도 1종은 완충 녹지와 군사시설, 2종은 공업과 녹지, 3종은 준공업과 상업지역으로 제한됩니다.
군소음법이 시행되면 피해 보상은 물론 각종 주민복지 지원 사업과 국방부의 소음 저감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소음 피해는 계속되고 땅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 대책을 마련해 줄 생각은 안 오고 짓거리만한 보상금을 가지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악법 중에 악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횡성군이 실시한 용역에 따르면 횡성읍의 60% 이상이 소음 대책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만 되면 횡성 지역의 경제 원동력으로 삼으려 했던 묵계 탄약고터도 일종 구역에 포함돼 혈세 320억 원이 투입된 녹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군소음 피해 지자체 협의회에 가입된 전국 16개 지자체는 보상 기준을 민항공기 소음 피해 기준인 75웨클로 하향 조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도록 국방부에 강도 높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회 공청회를 실시하여 지금 현재 불합리하게 움직이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지금 대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민들 사이에 보상금 따위 필요 없다며 애써 만든 법안을 폐기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 군소음 방지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지역 개발의 족쇄가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시설 가동이 줄어 석탄 발전소들이 발전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데 유가 하락과 송전 개통 제약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에 있는 석탄 발전소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된 지난 3월부터 발전을 줄이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국내의 전력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발전을 줄이는 건 주로 일요일. 2기의 발전기 가운데 1기는 격주에 한 번꼴로 세우고 있습니다. 규모가 더 큰 삼척의 이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하느라 2달 이상 세워뒀던 2호기를 최근에 가동하자마자 발전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삼척 2호기는 3월 7일 날 개이방 용비 공사를 시작해서 5월 22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한 지 지금 일주일 됐는데 전력 수급상 예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전력거래소로부터 29일 사정 24시 이후에 정지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가 하락도 위협 요인입니다. 전력 생산 단가가 낮은 원자력, 석탄, 가스 순서로 발전소를 돌리는데 유가가 많이 하락해 순서 역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가스값도 동반 하락하기 때문에 가스 발전소를 돌리고 석탄 발전소를 세우는 초유의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송전 설비 부족으로 전력 생산을 줄이는 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동해 삼척과 울진에서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설비의 능력이 포화 상태라 100% 동시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울진 원자력이 100% 발전하면 동해 삼척 지역의 석탄 발전소들은 출력을 줄여야만 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오늘 춘천의 한 주택에서 홍천 소방서 소속 119 구조대원 2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이들은 근무가 없는 날을 맞아 소방관들끼리 동료의 부모님의 집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산골 주택에 지어진 가건물. 이불과 베개 등이 널브러진 주변에서 경찰 과학수사팀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춘천시 북산면의 한 가건물에서 40대 소방구조대원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소방관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심정 상태가 오는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하다가 119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숨진 소방관 2명은 어젯밤 바닥과 벽면을 황토로 바른 가건물 안에서 잠을 잤는데 밤사이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사고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국가소 뭐에게 감식을 해서 홍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8명은 쉬는 날 친목 도모를 위해 동료 가족 소유의 단독 주택으로 놀러 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가건물에는 창문이 있었지만 모두 닫혀 있어 환기가 안 됐고 유입된 일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화목보일러 옆 야외에는
참나무 장작이 쌓여 있었는데 최근 내린 비로 장작이 젖어 마른 장작보다 일산화탄소가 더 많아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둘로 비교해 본다면 아닌 경우보다는 젖은 경우가 더 이런 말씀하신 시옷가스나 불완전 연소에 의한 연소 생성물들이 더 많을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 또 개인 주택은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서 가건물에 감지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가건물의 건축법상 불법 증축 여부와 화목보일러 시공 과정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2차 등교 개학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던 학생과 교직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어제 발열과 기침 등으로 등교하지 않거나 등교한 뒤 귀가 조치됐던 학생 중 170명과 교직원 4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9일 안양의 한 확진 환자와 같은 시외버스를 타서 검사 대상이 된 통학버스 도우미도 음성으로 나와 어제 긴급 등교 중지 결정이 내려진 학교 2곳은 해당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체외진단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강원도와 춘천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전국 최초로 체외진단 산업 지원 플랫폼을 춘천에 구축합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신규 사업으로 적합 판정된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년에 걸쳐 280억 원이 투입돼 체외진단 기업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원센터가 건립됩니다. 강원도는 내일 중국 남경시 등과 함께 강원도 제품의 중국 판매 협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합니다. 이번 온라인 협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수출 마케팅 사업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수출길이 막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온라인 협약을 체결한 뒤 6월 중 40억 원 규모의 강원도 화장품 선적을 시작으로 8월에는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몰인 T몰에 강원도 전용 쇼핑몰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ASF 대응 강원권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등 5개 접경지역 군수와 군부대 사당장 등으로 이루어진 ASF 대응 강원권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과 범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은 현장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을 협박해 정착취 영상물을 제작 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 대범 19살 배모군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법 20살 유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노예라고 칭하며 변태적인 음란물 촬영을 강요했다며 치밀하게 조작된 계획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춘천시가 생명살림운동협약을 맺고 기후위기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오늘 옛 캠프 페이지에서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생명살림운동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줄이기와 에너지 절약, 쓰레기 줄이기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현재 급격한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시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발전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레고랜드 중단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열린 주민설명회를 통해 레고랜드의 허상이 드러났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레고랜드 놀이시설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은 200여 명으로 당초 강원도가 내세웠던 10,000개 일자리는 허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레고랜드 공사는 대부분 외지 업체가 담당하고 있고 기반시설 공사도 경상도와 전라도 회사가 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를 재강조했습니다.
특히 각 부서는 물론 관계기관의 장애인 복지시설 등 소관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춘천시는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식사할 때도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술잔도 권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30일 오후 2시 17개 시군에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대입제도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는 강원도교육청 대강당, 홍천문화원, 양구교육도서관 외 14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대입제도와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대학 입시 준비 방안,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